집안에서는 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합니다. 아니, 교육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말이 있죠. 인도는 인간 간의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노예제도를 통해 바라본 부자가 되는 법,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표현을 듣고나 합니다. 물론 시대는 변했죠.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사라졌다고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고시 합격이었죠. 행정고시, 사법고시가 바로 그러하죠. 시대가 변하면 법도 조금씩은 변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트렌드를 쫓는 것의 중요성도 느낍니다. 이 시대에는 어느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부자의 마인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인도에서는 백호, 하얀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있나 봅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표현 이죠. 유럽 중세시대와 조선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행기로도 무려 12시간이라는 엄청난 거리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죠. 노예제도, 노비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삶, 그것은 운명인가? 저는 주인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충실한 하인, 운전기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왕족이고 누구는 하인인 것이죠. 누구는 선비인 것이고 누구는 쌍놈인 것입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인간에게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법적인 면에선 말이죠. 물론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의 계급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계급제도가 아직도 현존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인도죠. 주인님을 충실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노예 계급은 대가족을 꾸리며 집에서 정해준 아내를 맞아 아이를 낳습니다. 인력은 최고의 노동력이자 최고의 돈벌이 수단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생각 따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화 화이트 타이거의 주인공 발람은 노예 계급 집안에서 태어나는 천상 노비입니다. 지주를 충실히 섬기는 것이 인생의 의무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집안에서는 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합니다. 아니, 교육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말이 있죠. 부모의 노예 근성을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최근 읽고 있는 시의 유전자라는 책에서는 이제부터 인간은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질 거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죠. 둘째는 수동적인 오퍼레이터로서의 인간입니다. 둘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극명해질 거라 말하고 있죠.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진다는 것을 데이터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C로 시작하는 직급의 사람과 평사원들 간의 연봉 차이는 엄청나죠. 미국 애플의 경우는 무려 200배가 넘습니다. 2019년 데이터를 봤는데 애플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운영자인 순다 피차이의 연봉은 한 2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려 인센티브로만 2천억을 가져갔다라고 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노예이자 수동적 오퍼레이터의 삶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냐 여부는 개인의 몫입니다. 영화에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죠. 내가 나의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것을 충실히 행하며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 바치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도의 노예 계층의 삶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삶 속에 의도적으로 끼어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죠. 부자들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부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주인공 역시 부자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왜라는 의문을 한 번도 갖지 않았던 주인공은 문득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나는 왜 노예의 마인드를 갖게 되었지? 나는 이제껏 왜라는 질문을 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결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 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하듯 놓쳤던 거지? 노예로 태어났지만 그 삶에 대해 의문을 품는 순간 변화가 올 수 있다. 왜라는 물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본질에 대해 탐구해 보는 것이죠. 나는 세상 때문에 변화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인가? 많은 성공 철학과 자기 개발서를 보면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변화해 나가보라는 것이죠. 이것에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삶이 성두리째 바뀌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기업가와 세계적인 CEO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인상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적도 많지만 실패한 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빠른 의사결정 능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후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실행하지 않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확신이 70% 수준에만 도달하는
한다면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위와 일맥상통한 얘기를 했죠. 때로는 타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택이라는 것이 늘 어려운 것이죠. 특히나 내 주위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선택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에 종속되어 내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인생을 살 것인지 혹은 나만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봤죠. 선택에는 다양한 결과가 따릅니다. 때론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얘기가 의미 있는 이유는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화이트 타이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